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채용 전문가 1, 전문가 2 고기환입니다. 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자, 첫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은 왜 도입된 거예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실까요? 네. 자, 블라인드 채용은 왜 도입됐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예. 저한테 다시 물어본 네. 거죠.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돌아갑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예,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NCS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되어서 이 지원자가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고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보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래서 스펙을 궁극적으로는 스펙을 쌓지 마라라는 의미로 네. 쉽게 얘기하면 영어가 안 되면 돼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은 스펙을 없애자. 그렇죠. 아, 이게 가장 큰. 왜냐하면 요즘에 스펙에 대해서 네. 돈을 너무 많이 써요 학생들이. 네, 어떤 게 안타깝죠. 어떤 예를 항목이 들어서 있을까요? 예. 영어가 안 안 되면 되면 강남역 3번 출구에 있는 그 많은 토익 학원들에 간다. 강남 3번 출구에 사거리 편의점 있죠? 그렇죠. 그 앞에 병원이 아니라 예 거기에 가봤어요. 좋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하여튼 영어학원 또 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 민간 자격증 맞습니다. 네. 특히 입에 담기는 그래도 되는지 어쩌는지 민망한, 모르겠는데, 네. 민망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막 웃음 치료사 자격증. 네. 그런 근데 것도 이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R&D 기사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따왔어요. 네. 필요할까요? 물어볼게요. 필요합니까? 그렇죠. 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안 웃어요. 그래서 웃어보세요. 이러면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자격증.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네. 직무에게 필요 없는 자격증은 따지 말라라는 의미로 블라인드 채용이 네.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하고. 자, 다음으로는요.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입사 지원서 작성법입니다. 네. 이거 제가 잠깐 그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크게 이제 가져오셨죠? 항목이 네.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사실은 NCS 입사 지원서하고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다. 특히 사진도 없다. 네, 그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 만일에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진이 필요한 단정하지 하냐 단정하지 않냐라는 네. 어떤 서비스 직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에는 공기업에서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서 사진 부분에 대해서 원래 말들이 많았어요.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력서 사진 촬영 뭐 안 붙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학생들이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외국인을 뽑을 때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라고 합니다. 네. 내국인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직무에서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불필요하게 찍지 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네. 최근에 사진사 협회에서 네. 데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아하. 혹시 그 삭발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습니까? 네.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너무 비싸게 받아먹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앞서서 도입 배경에 대해서만 알아봤지만 우리 입사지원서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철저하게 직무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이런 부분이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NCS에서 좀 있었지만 교육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상은 사실 NCS 입사지원서에 사실 학교 교육은 다 배제가 됐는데 요번에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학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인 그 사항이고요. 학교 교육을 또 이제 직무 위주로만 적어야 됩니다. 직무 맞습니다. 이외에 뭐 어떤 다른 어떤 교양이나 이런 예를 것들은 들면은 여성학개론 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여성학과 관련된 직무에 지원을 하면 그렇죠. 적으십시오. R&D 지원했다. 여성학개론 뺍니다. 그렇죠. R&D도 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 여성 정책개발은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 좋습니다. 이외에는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이 부분은 아마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적 인적 사항에서 우리 학교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지역 인재
우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 학교 소재지만 적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학교가 있으면 네. 부산광역시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동까지 나오면은 학교가 오픈이 나올 수 있을 수 되죠. 있죠. 동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까지만, 서울특별시까지만, 특별시까지만, 특별시입니다. 경기도 특별시. 까지만 소재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적으면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NCS에서는 이것도 지역 이제 뭐 전형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가령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요거는 나중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우대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사실 없거든요. 네. 가령 이제 지역 이제 우대 사항으로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전형 사이에서 절차가 전형 예, 예. 과정이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대 버스 안에 우대석만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어디 앉는 거인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지역 애들은 지역 애들끼리만 뽑았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대 응시자가 우대 사항이 아닌 거죠. 아니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네. 점수.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역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들을 아마 고민한 흔적이 아마 이제 최종 학교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는. 자, 그래서 NCS보다 한 단계 진일보된 프로그램 채용 시스템이다 이렇게 라고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격 사항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NCS랑 발급 기간, 자격 증명 이렇게 적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또는 경력 사항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장 경험과 경력 사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자, 좀. 경험은 돈을 받냐 받지 않느냐. 그렇죠. 돈을 받으면 경력입니다. 돈을 안 받으면 경험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신입사원이 돈 받고 한 아르바이트도 모두 다 네. 경험이라고 경험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턴도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신입이라면 무조건 다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키신 거 그리고 프로젝트 과제 경험입니다. 공모전 experience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발음 경험. 좋습니다. experience. 자, 크게 그래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살펴봤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블라인드 면접 어떻게 면접을 본다는 건가요? 자, 자칫 블라인드 하면 눈 감고 이렇게 면접 보는 거 아닙니다. 블라인드 말 그대로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이나 채용 전형에 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네가 어느 학과 나왔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특히 예를 들어 학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채 네가 우리 회사의 이익 창출에 네가 자꾸 네가 그러면 되게 You,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you, 그렇죠. you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역량만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도 물어봅니까? 이름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사실은 꼭 김개똥이 되어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법칙이 있으면 물어볼 수 하기 있겠죠. 때문에 예. 이름도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왼쪽 가슴에 뭘 달죠? 지원자 1, 지원자 2, 뭐 이런 것들만 3. 달고. 근데 이름은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누구 씨, 누구 지원자 씨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벌. 이건 블라인드의 특징은 뭐냐면 학벌과 학과를 안 물어보겠다. 안 물어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수능 시험 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게 네. 우리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선택이 되었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성이 안 맞는데도 학점이 4.5 만점에 4.3 되는 애들을 전문용어로 변퇴라고 하죠. 변퇴입니다. 퇴합니다. 퇴.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취미가 맞고 적성이 맞는 애들을 뽑고 싶어하는 게 자, 블라인드 면접의 특징이죠. 그러고?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그럼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 가령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작년 하반기에 네. 블라인드 면접에 직접 했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를 한 적이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뭐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학생인데 EPL을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밤늦게 영국 축구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별로 항상 잠만 잡니다. 네. 수업 시간에 잠만 자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워딩만 꺼내도 갑자기 얘들이 반짝 일어나가지고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어제 왜 이겼는지, 졌으면 왜 졌는지, 걔들 선수가 어저께 어떤 구성이었는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택을 했고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여학생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여학생의 눈빛은 어떨까요? 굉장히 초롱초롱해지겠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럼 그게 바로 열정이 있냐 없느냐, 정말 이 직무를 좋아해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학과였기 때문에 지원하느냐가 밝혀진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많이 갔죠? 네, 많이 갔습니다. 자, 사실 블라인드 면접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격자의 수준을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 과거에는 사실 블라인드 면접을 안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학벌, 소위 말하는 스펙 중심으로 뽑았다면 진짜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직무 적합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업의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 좋아할까요?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죠. 네. 자기들도 툴이 별로 없어요. 네,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가 정말 역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과거에 오래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공부를 합니다. 네. 밑줄 치고요, 동그라땡이 치고, 동그라땡이. 그 질문할 거를 하루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런 네. 사람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만 가지고 질문할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직유한 전문가처럼 꽃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즉흥적으로 직무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하루 있다라고. 종일 면접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칭찬도. 우리 고귀한 소장 그렇죠. 이틀 부러워요.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이틀 내내. 우리는 다 꽃보다 전문가. 전문가니까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은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않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버지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기업에서는. 네. 근데 아버지로서는 아마 선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네.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 입장에서 우리 질문은 아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잘 갖춰놓은 학생들 같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선호할까요? 안 할까요? 블라인드 채용을?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억울하거든. 돈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영어 공부를 990점 만점에 950점까지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영어가 안 돼서 영어고 학원을 갔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흠.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영어 공부 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하니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에서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영어 점수 안 물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영어 토익 공부를 한다. 반자동으로 다 토익 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 만나면 대화가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걔들이 토익 공부를 해서 어디 직무에 가려고 토익 공부를 합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해외 영어 갈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해외 영어 간다라고 해봅시다. 서울대에 있는 스카이대 나온 토익 950점짜리를 해외 영업자로 뽑을까요? 아니면 미국 현지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퍼듀 대학교 나온 한국인 졸업생을 뽑을까요? 이건 누구나 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사실은 이거 좀 약간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파주 이런 데 가면 파주. 공장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공장 이런 데 팩토리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네. 파키스탄, 부탄 이런 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뭘 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팩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자. 영어 공부 실제로 필요 없는 직무에서는 안 물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자, 반대로 스펙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덜 됐다 이런 학생들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찬스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네.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자 취업을 할 것이다.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러니까 좋아하는 뭐가 있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굉장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아니 좀 이따 밝혀드릴게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토끼가 있습니다. 네. 주토피아라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인데요. 주토피아.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다. 오케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기존 고스펙자에게 역차별적 요소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저는 더 웃긴 게 네. 고스펙자 왜 고스펙을 만들었어요? 고스펙 기준이 뭡니까? 과연? 고스펙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 일단 학벌은 흔히 얘기해서 스카이. 스카이. 예, 그렇죠. 인서울. 그거는 열심히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 자기들은 그만큼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고 노력을 하는 했고. 노력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C입니다.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방대 나온 사람, 저도 지방대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방대인 거죠.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차별 아닙니다. 고스펙자라도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그렇죠.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기업을 뽑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채용을 했다라는 것은 네. 이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 창출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뽑아주는 거죠. 네. 고스펙이고 저스펙이고 기업에서는 이익 창출만 되면 뽑아주는 겁니다. 오해하는 건데 고스펙자가 다 돈을 잘 벌어. 그건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지가 억울한 겁니다. 영어하고 지가? 다니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갑니다. 그렇죠. 지 대표님 사랑합니다. 우린 사랑해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하고 무조건 토익 공부를 했는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역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근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토익 공부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950점 받은 애 100명 없어요. 네. 자, 고스펙자 나름 노력을 많이 했겠죠. 제가 고갑니다. 네, 고갑니다. 박수. 박수. 고스펙자 같은 경우는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랬죠. 결국은 아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창출. 결국은 스스로 많이 노력한 자가 성과를 많이 낸다 하기 아멘. 때문에 역차별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될 것은 것은 두려움뿐이다. 알겠습니까? 주토피아 보세요. 주토피아. 아멘. 자, 다음 질문.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용에서 채용에서 자격증 취득난의 의미는 뭡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관계된 자격증이죠. 네. 예. 운전기사가 가져야 될 자격증이 뭘까요? 운전면허증이죠. 그겁니다. 네. 예. 자, 그걸 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자격증 취득이 뭘까? 결국은 여러분들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역량 들어봤습니다. 역량 컴피턴시 발음 괜찮나요? 아니요, 역리향입니다. 역량. 기업 받침. 자, 역량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전공 지식, 직무 지식, 지식과 관련된 knowledge. 두 번째, 발음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K가 묵으면 아닌가요? knowledge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제대로 배우셨어요. 이분 참고로 이분 독일어과 출신입니다. 딱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역량 키워드.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거. 세 번째, 애티튜드. 애티튜드. 그래서 역량 그게 세 가지인데 이 자격증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테크놀로지에 테크놀로지.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운전면허증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운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하면 불법인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직무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직무군을 운영을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관리자 자격증 같은 네. 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한두 명씩 있어야 됩니다. 이사들은 특히 제조업에 그렇죠. 그러면 안전자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없으면 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겠죠. 우리는 앞전에서 브랜드 채용 면접의 특징을 살펴봤죠. 그렇죠.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는 역량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네. 그치지 않고 그렇죠. 자격증을 왜 취득하게 됐는지 되느냐.
자격증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냐. 자격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느냐. 이게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그 땄으니까 끝이라고 아닙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소장님 예, 면허증 얘기했죠? 면허증. 땄는데 예, 운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1초, 2초, 장롱 면허증. 예, 우리 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예, 근데 예. 5년마다 매년 갱신을 갱신을 해요. 예. 해야 돼. 안 근데 그러면 운전은 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안 뽑는 안 거죠. 뽑아. 그게 자격증의 의미입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블라인드 채용과 NCS 기반 채용의 차이. 예, 우리- 한 말씀. 예. 잠깐 우리가 자 차이점보다 공통점부터 우리가 네, 살펴보죠. 공통점. 공통점은 아까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역량 기반. 역량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 그리고 NCS보다 한 단계 진일보된 예. 채용 시스템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 차이점은 바로 아까 뭐였어요? 보였죠? 네. 최종 합격 소재지. 예.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사항에 학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런 얘기를 차이점으로 부각되고 좀 있습니다.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NCS 기반 채용이 커피면 블라인드 채용은 TOP다. TOP. 그렇죠. 특정 브랜드. 좀 진해지다 TOP. 이렇게. 예. 탑 투 더 탑. 예. 네. TOP. 예. 탑 오브 더 월드. 이런 좀 더 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웃어라, 웃어. 그래 좀 웃어라. 이렇게 노력한다. 팍, 막. 박수.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해졌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 더 제끼고 제끼다. 오로지 직무 역량 경험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역량에 좀 더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 담당자들의 역량도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 또는 면접관들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해보셨어요? 네, 면접관 교육. 묻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항목들 다 적혀놓고 어떤 면접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죠. 특정 종교나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나 못났다. 이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도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진행.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봐도 네.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기득거리고 아직 있습니다. 그런 기업 못났다. 그런 게 지원하지 마세요. 그런 기업이 어떤 가지 마!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단점을 장단점. 적으라고 하는 가족 같은 회사. 절대 가지 마세요. 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가 어떤 회사는 잘하시는데. 발음 잘해야 돼요. 가족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라고 했었을 때는 용돈처럼 월급을 주고 밤새도록 부려먹는 그래. 그런 가족 같은 회사. 패밀리. 예. 자. 패밀리. 우리 좀 많이 왔죠? 그렇죠. 자, 블라인드 채용과 NCS 채용 차이 알아봤습니다.